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빛깔 하반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 마음빛깔인데요. 사실 마음빛깔의 5세, 6세, 7세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그 능력이 유아 시기에 꼭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 좀 선생님들이 함께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요. 특히나 이제 유아 시기에 선생님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고 마음빛깔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이 함께 마음빛깔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김북년 교수님께서, 이름이 조금 특이하시긴 해요. 김북년 교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뇌 조직은 피부 조직으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피부로부터 기원되고 그냥 아이와 내가 살 맞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꾸 자극이 가는군요. 굉장한 자극이 갑니다. 네. 그래서 뇌가 세포가 자란다. 네, 그걸 통해서 분화가 더 촉진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이 초기 발달에 있어서 뇌의 분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 수용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뇌를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동 조절을 배우게 되는 것이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입니다. 네. 잘 공감하는 아이가 어디서나 사랑을 받는데요. 이 뇌 조직은 피부 조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아이들과 마음빛깔을 계속 공감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들, 부모님과 함께 이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뇌를 굉장히 빠르게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유아 시기 때 가장 갖춰야 할 능력은 다른 것도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빛깔 하반기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할 부분이, 마음빛깔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주제적인 내용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에 감정 조절 능력, 창의적인 능력, 주의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이때 획득하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전두엽, 모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조절 능력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은요, 딱 2번만 발달해요. 첫 번째 발달이 바로 지금 0세부터 7세까지,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 5, 6, 7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은 그 발달된 기본 전두엽에서 활성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 딱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갔었을 때 무한하게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자라야 청소년 시기에 2차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1차 전두엽 발달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빛깔을 하는 거예요. 마음빛깔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뭐 좋아지고 감정이 조절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빛깔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인성교육,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인성교육과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마음빛깔 하실 때는 내가 그냥 마음빛깔 교재 교육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만 5세, 만 3세, 만 4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사다. 라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냥 내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한 마음빛깔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느낀 다음에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인지적인 능력만 키운네요, 이게. 인지적인 능력만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라앉아져요. 인지적인 뇌만 계속 들어오면은 자유의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대로만 행동을 하지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과 이 뇌가 같은 선상에 두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뇌와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이 평등하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겪고 내가 이때 행동 저때 행동이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어요. 어디로 기울어졌나요? 마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자기 조절이 안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한 번 짜증나고 성질나면은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이들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나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조절해서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해야 될 때 해야 하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인지적인 걸 너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아이가 멈춰야 될 때 규칙을 정확하게 논리 있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 중심으로 과잉보호한 부모 밑에 자라거나 너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우리 어른들이 다 해주는 데에서 자라면 아이들은 나 중심의 사고로 내가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데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함께 동일시되게끔 아이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저희 슬로건이 이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게 하는 거 말고 너네들 위로하는 수준의 그런 감성적인 인성교육 말고 이 아이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먹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빛깔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 앞에 있는 초기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연결해주는 그 상황으로 놓여졌다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불쾌 감정을 통해 성장시키고 마음을 성숙하게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성장하듯이 마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5살 아이가 자립해야 되는 것, 6살 아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립해야 하는 것, 7살 아이들이 나와 우리 사이에서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찾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마음빛깔의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해야 될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성장시키도록 하죠? 뇌호흡. 왜요? 아까 제가 전두엽이 언제 발달됐다고 했습니까? 네, 3세부터 만 7세까지, 만 5세까지 우리 5살부터 7살까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48개월까지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데 이때 가장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신경, 자율신경계가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그냥 우리 여기 마음속 있으니까 해야지 하면 굉장히 하기 싫어지는 주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맨날 조절시켜서 겨우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전초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호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랑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아이. 마음이 빛나서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는 키우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이 인성교육의 목적은 최성의 조벽 교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기를 조율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성교육의 사실은 큰 목적이에요. 자기 조율, 나의 마음을 인식하고 관계 조율,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활용하고 공익 조율, 나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융합되고 원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인성이 내일 당장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언어 표현해 주실 겁니다. 노래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집에 가서 바로바로 바뀌고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딱 1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변해 있을 것이고 2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성숙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앞에 10년 후에 20대가 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미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마음빛깔 하반기 교육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성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교육은 내년에 더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릴 건데 하반기 교육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좀 시작을 해보시라고 이 성장 1.3 캠페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마음빛깔로 4가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성장 1.3 캠페인 지금부터 꼭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루에 우리 이렇게 4가지 성장을 이루게 될 건데요. 먼저 인지성장입니다. 하루에 3번 언어 표현하기. 자, 하루에 3번 언어 표현하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달마다 제가 언어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뭐 예전에는 기쁨이라고 하면 기쁨이 퐁퐁퐁 너가 있어 기뻐 이런 언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슬픔에서부터 제가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이상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슬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인지가 성장해 갈 겁니다. 2번째, 신체 성장입니다. 하루에 3번 꼭 안아주세요. 아이들이 피부로부터 뇌가 발달된다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하루에 3번 꼭 안아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특히 신체 성장에서는 하루에 3번 안을 때 그때 호흡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안을 때 호흡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3번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꼭 선생님들이 호흡하면서 안아주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 다 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내가 한 명 아이들은 꼭 3번 이상 안아주겠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이라고 하니까 막 숫자 세가지고 3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3번 이상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스킨십을 해달라라는 의미예요. 3번째, 마음 성장하는 것은 하루 3번 안을 때 하루 3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 15명 안아요. 3번 다 안으면 45번입니다. 어떻게 안아요? 그죠? 하루 아이들 한 번을 안더라도 한 번을 꼭 안으면서 호흡하시면서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반과 하지 않는 반은 천지 차이로 아이들이 달라질 겁니다. 선생님들 속는 셈 치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내일부터 한 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선생님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하루 3번 고마움 찾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집에 갈 때 아침에 와서 고마운 일 찾기, 점심밥 먹고 고마운 일 찾기, 3번째 하원하기 전에 고마운 일 찾기.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한번 고마움을 찾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교실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음빛깔에서 사실 저는 계속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성장교육연구소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이 슬픔 주제를 잘 교육해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슬픔이 있구나. 내가 이런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 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 정도면 알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빛깔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 4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지가 성장되고 마음이 성장되고 함께 신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관계까지 성장하는 이 4가지 성장을 목표로 우리 이번 하반기 마음빛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하시라고요? 하루에 3번. 3번입니다. 3번. 3번 언어 표현. 3번 사랑한다, 3번 안아준다, 3번 고마움 찾는다. 네, 최대 3번이라는 거예요. 최대 3번. 자, 이제 하반기 교구를 저희가 좀 볼 건데요. 하반기 교구는 제가 중간에 쭉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슬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주차별로 쭉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주차에서는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마음 매트는 유아용으로 사용하실 건데 제가 교사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 매트를 집에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매트는 원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원에서 아이들이 호흡을 하거나 시작송을 통해서 착석을 할 때 그때 아이들이 매트를 가지고 자리에 착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 인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두고 자기의 마음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할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죠.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선생님도 가끔 슬플 때가 있어. 너희들은 선생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친구들이랑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원에 안 올 때 선생님도 너무 슬퍼. 마음이도 그러면 너무 슬프대. 그치 마음아. 요런 거 얘기할 때. 또 아이들이 선생님 저 지금 놀이하는데 친구가 안 놀아가지고 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 혼자 있을 거예요. 말도 안 할 거예요. 너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애들 울고 있을 때 마음 인형을 대신 이렇게 갖고 와서 어디가 슬퍼?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인형은 그냥 설명하기용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거나 또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게는 못하지만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매개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살 유아용입니다. 마음 편지, 마음 실천 교구 도장 나가시고요. 마음 표현 재료, 마음 놀이 교구, 선생님들 교구 나오게 됩니다. 자, 제공되는 콘텐츠는 제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교사 교육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2단계 선생님들은 유아용 마음 동화에 이 사람 2명 나오죠. 나와 너. 네,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 2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교사용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눈물 쟁반은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라서 아마 들어갔을 때는 접어진 상태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사용하실 때는 누르면 그 접이식 물통이라 펴집니다. 3단계는 나와 우리를 나타내는 동화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선생님들의 교구와 아이들의 교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 마음을 만나고 2주 마음을 느끼고 3주 마음을 표현하고 4주 마음을 나누는데요. 아까 제가 4대 성장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제가 주차마다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특히 인지 성장, 내가 개념을 이해하는 성장은 1주차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성장 같은 경우는 2주차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성장시키는 때에는 내가 이제 인지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이제 신체도 성장시켰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3주차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주차 때는요. 이 모든 성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통합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이 뭘까요? 사회적 성장입니다. 마음놀이 할 때는 나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면서 규칙을 이해하면서 참기도 하고 내가 먼저 해보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적 성장까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진짜 미션,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며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평생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차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나머지 이제 호수들을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사항이 있어요. 시작송. 나 지금 시작송 쓰고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시작송 쓰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솔터 어린이집의 최용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손만 잘 들어도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박수 쳐주신 가상중앙 어린이집, 네, 커피 쿠폰. 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은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송 꼭 해야 되고요. 챈트송 꼭 해야 되고요. 언어 표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송으로 끝나는 거. 이건 공통사항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교구가 오면 영역에 자유롭게 놓습니다. 그럼 교구가 와서 언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느냐?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월요일 오전 10시. 네, 제가 이 시간 꼭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 되더라고. 월요일 오전 10시는 무조건 마음 빛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왜 월요일 오전 10시일까요? 월요일 오전이 제일 산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가장 정서가 주말만 지나서 오면은 도루묵이 돼서 와요. 금요일까지 잘 키웠었는데 분명히,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무조건 마음 빛깔을 해야 화수목금이 좀 편하네요, 선생님들. 왜요? 마음 빛깔을 빌미로 할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이들이 교구를 그 마음 빛깔 처음 1주차 들어오면 1주 책을 언어 영역에다 비치해요. 언어 영역에 비치하면 누구라도 15개 있고 20개 있고 30개 있는데 책 잡겠죠? 그러면 마치 너희들이 잡아서 이걸 마치 시작하는 것처럼 하면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대소그룹 해가지고 10시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개정놀이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의 계획한 바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노출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구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아이들이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 한 달간 이 말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 5살 선생님들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챈트송을 부르면 앞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슬픔.
기쁨, 퐁퐁퐁 이런 말들이 앞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챈트송을 기억하기 위한 단어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눈물이 나고 바로 노래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괜찮아요 슬픔이라는 이 언어 표현을 계속 해주세요.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내가 안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 언어를 한 달 내내 쓰시는 거예요. 몇 살 선생님들은? 5살 선생님. 6살 선생님들은 내가 위로해줄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의 단계가 된 거예요. 내가 위로해줄게. 그리고 3단계 선생님들은 슬픔을 이겨내, 슬픔을 이겨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뭐 괜찮아, 뭐 다시 웃게 해줄게 이런 언어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언어 표현이 다 바뀝니다. 언어 표현이 훨씬 쉽게 바뀌어요. 그리고 상세지도서 지금 선생님들이 보실 건데 상세지도서도 선생님들이 발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싹 바뀝니다. 이번 해까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2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좀 들으시면 되고 이번 해는 요것만 하세요. 남은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슬픔,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요 슬픔, 따뜻한 위로해줄게, 괜찮아요 슬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 딱 이것만 선생님들이 언어 표현을 아이들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픔이 괜찮아요 슬픔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번 한 달간 우리 아이들과 계속 하면 좋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울어도 괜찮아.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이건 전체 통일이에요.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어. 친구들이 옆에 있어.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슬픔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괜찮고 내가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송 들어갈 건데 시작송 할 때 선생님들 아시죠?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이 노래를 할 때 선생님들 꼭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마음 매트 가지고 자리에 앉자. 어떤 친구가 가장 예쁘게 앉아 있는지 볼까? 아이들과 같이 시작송이 나올 때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해주셔서 자리에 하게 합니다. 어때요? 월요일 오전 아침 10시 월요일 10시 얘들아 시작송이 알려주세요. 이제 마음을 만나볼 거야. 매트 가지고 오세요. 오, 벌써 다 앉았네. 아직 마음을 나눠볼까? 자, 선생님들 들으셨죠? 자, 이 노래를 틀면서 우리 아이들이 매트 가지고 자리에 앉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얘들아 마음은 머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래. 마음을 만나요. 그리고 마음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은 어디로 나타나? 얼굴로 나타나.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거야. 또 마음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거래.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과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 한번 해볼까? 마음이랑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선생님들 마음이를 데리고 와서 진짜 슬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장마가 지났는데 이재민이 생겼다거나 또 뭐 우리 뭐 내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 혼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슬픈 걸 봐가지고 같이 찾아줬다거나 이런 슬펐던 사연들을 선생님들이 주말 지낸 이야기처럼 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어. 근데 그게 잊어버린 거야. 혹은 선생님이 엄마 아빠 주려고 선물 산 게 있었는데 그 선물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선생님이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지 뭐야? 너무 슬펐어. 요런 내용, 선생님 요런 내용 좋아요. 네. 내가 원해서 일어나면서 슬펐던 여러 가지 사실적인 내용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5세, 6세 선생님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5세 선생님을 중심으로 풀지만 5세, 6세 선생님, 7세 선생님들은 유아 버전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으로 교수법이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 얘기 듣고 얘들아 너희들은 어땠어? 자기 얘기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애들이 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막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질러서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고 삼촌이 그랬다고 그러고 고모가 그랬다고 에블바리 다 소리 질렀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애들이 막 으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선생님들이 힘드시니까 그때 규칙을 세웁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한테는 하나 둘 셋 마음 하고 손드는 친구한테 선생님은 시켜줄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마음 했는데 어떤 친구는
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친구 있잖아. 그러면 손만 들어도 선생님이 잘 앉아있으면 시켜주실 거야. 요런 규칙을 요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빛깔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평상시 생활하실 때도 이 규칙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약속과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PPT에 보시면 사진 있어요. 사진들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질문하면 가장 편합니다. 누가 보여? 뭐가 보여? 어떤 게 보여? 어디서 있었을까? 너희들 또 이런 적 있었니? 언제 그랬니? 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슬펐던 기억들, 내가 슬펐던 것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구나. 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유아 시기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했었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이 있구나. 공감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가역성을 키워주는 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 너도 그랬어? 친구가 밀어서 슬펐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게 화가 나는 거랑 좀 다른 일이야. 맞아. 친구가 너랑은 안 놀아주고 다른 친구들이랑만 놀았어? 그것도 슬픈 일이야. 엄마가 동생만 좋아했어?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는데 마음빛깔 동화에서는 나와 너, 나와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빅북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뒤에 동화가 있잖아요. 그 동화를 다 읽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동화 언제 다 읽을 거예요? 동화 읽다가 애들 잠들어요. 그죠? 예,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화는 직관적인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뒤에 보면은 의성어, 의태어로 파란색만 딱 구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만. 그 빅북 뒤에 보시면 커닝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 커닝 페이퍼에 파란색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슬펐대. 이걸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구나.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주십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슬펐던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 바로 그 자리에서 슬픔이래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슬픔을 내가 너무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혼자 있고 싶고 숨고 싶은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동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 그리고 영상한테 마음동화 내용을 맡겨주세요. 선생님들이 마음동화를 다 읽고 또 영상을 보면 지루해집니다. 선생님들 빅북으로는 이야기 나누기만 하시고 영상은 얘가 직접 읽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동화 영상이 나올 때 옆에서 같이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세요. 파란색 글씨 있는 부분. 검은 구름이 내 마음에 몰려와 검은 뚝뚝 구름이 마음에 몰려. 뚜두둑 뚜두뚜두두. 빗방울이 떨어져요. 빗방울이 떨어진대. 왜 그랬었지? 왜 빗방울이 떨어질까? 주르륵 눈물이 나요. 이렇게 중간중간 동화가 나올 때 아이들이 우리가 같이 공감했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 빗방울처럼 투두두두둑 떨어졌던 그 물이 내 마음에 속상하고 어두운 마음에 내렸던 눈물인가 봐. 얘들아 너희들 진짜 슬플 때는 어떻게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지? 방에 불 꺼놓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엄마 아빠랑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 그게 바로 이런 슬픔의 마음이래.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서 이 슬픈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그려볼까? 그리고 5살, 6살, 7살 선생님들은 그 각자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5살 친구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슬픔. 6살 친구들은 내가 가장 좋아했던 애완동물을 이제 멀리 보내야 되는, 하늘로 보내야 되는 잃어버림의 슬픔. 또 3단계 친구들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민을 가서 헤어지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같은 슬픔에 공유되는 내용이 뭐냐? 부재예요, 부재.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재가 잠시만요. 잃어버렸다는 부재에 대한 슬픔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느껴지는 슬픔은 부재잖아요. 내가 갖고 있었고,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바로 뭡니까? 함께 있을 때 소중하구나.
아, 내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같이 있을 때 잘 챙기고, 내가 우리 애완견과 함께 있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나중에 덜 슬퍼지겠구나.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프더라도 내가 함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리워서 슬픈 거랑 내가 아쉽고 미안해서 슬픈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때 1주차 때 아이들의 인지 속에서 그것이 성장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얘기해?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활동 영상에 이런 발문법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발문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 실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활동 영상에는 그런 발문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영상을 보시고 발문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슬픔, 챈트송을 부르는데요. 챈트송은 선생님들 한 번씩은 꼭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슬픔이니까 슬픔 모델로 한번 챈트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괜찮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슬픔. 네, 여기서 보시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눈물이 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괜찮아요, 슬픔이라는 언어 표현을 선생님들이 2번 반복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챈트송을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나들이를 가기 전에, 또 선생님들이 식사 전에 우리 친구들아 지금 놀고 싶은데 식사를 해야 돼. 마음이 너무 슬퍼.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같이 해볼까? 눈물이 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챈트송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또 특히 나들이 갔다가 놀이터에서 들어올 때 되면 애들이 나 지금 더 놀고 싶어 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슬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송은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번 마침송 할 때 제 멘트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가 빨주노초 파남도 마음빛깔 잘 정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야. 네, 이렇게 빛나라 약 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칭찬하면서 말하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저기 신곡 나옴의 김수경 선생님이 보이시는데 안녕하세요. 자, 김수경 선생님을 제가 예로 잠깐 들어볼게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라 수경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칭찬해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1주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1주에 했던 공통사항, 시작송, 마음동화, 마음드로잉, 챈트송, 마침송 중에 시작, 챈트, 마침송은 모든 주차에 다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 마음편지는 언제 집에 보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주차에 보내는 겁니다. 보통 교재들은 다 4주차에 보내죠. 저희 마음빛깔까지 4주차에 보내지 마시고 마음빛깔을 1주차에 보내셔야지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요? 마음은 가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처럼 부모님이 함께 소통할 때 가장 큰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마음빛깔로 교육해주지 않으면 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선 이상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에서 1주차에 끝내고 나면 집에 보내시고 2, 3, 4주차에 선생님, 어머니 집에서 호흡합니다. 원에서 호흡합니다. 집에서도 해주세요. 어머니 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답장 써주세요. 어머니 집에서 원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집에서도 놀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돈 준 교재를 가지고 1주만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원에서는 대체 뭐예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또 네, 야무지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3주에 보내셔야 돼요. 4주는 아니에요. 3주째 보내셔서 이제 4주차에는 놀고 어머님들 마음놀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주까지는 마음 조용 활동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어머니 집에서는 꼭 3주 이 조용 활동의 답변을 마음 편지의 아이들과 꼭 같이 해주세요. 3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료를 꼭 안내해 주시고요. 이 부모 자료는 부모 가이드는
원에서 홈페이지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해서 어디다가 비치한다? 우리 평가제 서류에다가 비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일주일 보내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퀴즈노트 보내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또 얼굴이 어두워지죠. 어떻게 쓰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PDF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책 보내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퀴즈노트에 알림 쓰실 때 요렇게 써주시면은 부모님들이 요렇게 마음빛깔을 활용하라는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가정통신문을 잘 만드시지만 조금이나마 편리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2주 마음을 느껴요 시간에는 선생님들 뭐하죠? 호흡합니다. 우리 아이들 호흡은 계속해서 성장하죠? 자, 지금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인사했다가 섰다가 모든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호흡하는데요. 호흡을 5살들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들이마시는 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내보내는 숨이 더 중요해요. 잘 내보내고 끝까지 내보내야 호흡을 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후 하고 충분히 내쉬고 나서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신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살은 먼저 숨을 내쉰 다음에 들이마시고 6살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멈춰서 3초 쉬는 거 7살은 5초 쉬는 거.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신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행동 조절해줘요. ADHD 조절해줘요. 충동 조절해줘요. 분노 조절해줘요. 참을성 생기게 해줍니다. 내가 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호흡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더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호흡하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Listen up. Take a deep breath. 애가 화가 난 상태. We're going to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아실 거. We're going to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애는 화가 나 있고 Ready? 짜증이 있고 하나, 막 빗들고 둘, 있는데 선생님들은 심호흡을 이끌어줘요. 일단 숨을 크게 내셔봐. 그럼 얘가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숨 쉴 기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빼 좋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아이들도. I'm going to help you 요 말이 regain 되게 control over your 중요합니다. emotions.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고 I'll tell you what 얘기하시는 거예요. happens after that. First, let's do a deep breath. 자, 이때 Step 중요합니다, number 1. 선생님들. 선생님이 쉬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number one. 호흡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마음숨을 통해서 호흡할 때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스테파니 훈육법을 가지고 왔지만 굉장히 저희 Now, 마음빛깔이 can you 하고자 tell me 하는 how we treat 호흡의 other people? 활동 방법입니다. 인지가 이제 성장한 아이가 내가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니까 조절해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자, 저 아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3살 때부터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저 양육법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각자 다른 양육법을 가지고 선생님들 앞에 섰을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할 때가 힘들어요. 할 때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키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애들이 막 정신없어요. 15명 막 뛰어다니고 20명 뛰어다니고 내가 얘 한 명 붙잡고 있으면 저기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요때 얘들아 자 마음 숨 쉬는 시간 마음을 만나요. 자 매트 가지고 자리에 앉으세요. 마음을 느껴요. 이때 아이들을 멈추게 하는 노래를 시작송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이 너무 자유선택 활동으로 재밌게 노는 건 알겠는데 조금 위험해 보여서 잠깐 우리 숨 좀 쉬고 할까?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시연 수업과 서비스 수업 때 해봤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한테 조용히 해, 그만해, 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두를 멈추고 다 같이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숨을 한다? 아이들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거든요. 선생님들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호흡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랑 꼭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호흡을 할 때 슬픔을 이길 힘이 장착됐다. 보이지 않는 호흡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춤을 출 건데요. 이 춤은요. 아이들이 그냥 내가 신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슬픔이라는 감정, 뭐 화라는 감정, 앞으로도 많은 감정들이 있고 또 뭐 정직이라는 인성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앞에서 인지적으로 내가 들었던 단어를 신체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행동이냐면 인지행동 치료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지,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춤으로도 여러 가지 눈물이 나는 춤, 웅크리는 춤 같이 한번 노래를 가지고 해본 다음에 그거로 도장을 찍거나 자석을 붙이거나 가방에 걸으면서 나는 이렇게 슬픔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여러분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호흡도 하고 춤도 추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앞에서 배웠던 인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때 뭐가 성장되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인지가 성장되고 행동, 실천 아이들의 신체가 성장되는 거구나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마음을 표현해 올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조금 말이 빠르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제가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의 빠른 퇴근 시간을 위하여 말이 좀 빠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1단계 선생님들은 위로손. 네, 언제나 너를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의 눈물은 다음을 위해서 보석이 될 수 있어. 왜요? 슬픔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챙길 수 있는 능력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중에 나에게는 보석처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온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 슬픈 마음을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1단계 마음 표현의 핵심입니다. 2단계 마음 표현 손수건의 핵심은요. 저 치작가루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저 천연 요 가루가 천연 가루입니다, 여러분. 그 2단계 6살 선생님들 치작가루랑 감자분말로 만들어진 천연 재료예요. 굉장히 비싼 재료인데 요거를 선생님들 그 교사용에 제가 접이식 그 세숫대야 있었잖아요. 세숫대야에 물을 넣고 이제 이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담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힘들 때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 그러면서 깊이 바닷속에 빠진 것 같아. 어떻게 빠진 것 같아요? 묶여서 빠진 것 같아. 고무줄에 이렇게 꽁꽁꽁꽁 묶여서 빠진 것 같아서 바다에 막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너무 슬플 때는 막 몸도 못 일어나겠고 무기력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부모 교육 주제가 소아 우울증 증상에 대한 걸 제가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은 아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손수건을 통해서 고무줄이 나를 묶는 것처럼 슬픔에 빠지면 아프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내가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비를 멈추게 하는 거는 햇빛이 나면 됩니다. 그럼 햇빛은 뭘까요? 우리 앞에 기쁨,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었잖아요. 기쁨이 퐁퐁퐁 서로 사랑하면 햇빛이 난대. 내가 슬플 때 친구가 위로해주고 친구가 슬플 때 내가 위로해주면 우리 마음에 햇빛 같은 따뜻함이 우리 마음의 슬픔을 마르게 해준대. 우리 그러면 이 손수건 한번 햇볕에 말려볼까? 가을 햇볕에 한번 말려봐요. 그럼 이제 한 이틀 지나서 나오면 이런 작품이 생깁니다. 작품이 생겼는데 어때 보여요? 고무줄로 묶었던 자리가 나한테 상처로 남은 줄 알았더니 처음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지만 나중엔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어. 어떤 작품?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픔은 의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양들이 나에게 나중에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고요. 3단계 눈물 모빌은 아이들이 슬픔의 종류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나는 이게 내가 슬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 이 눈물을 같이 나누니까
멋진 모빌이 되는 거구나. 나와 우리가 슬픔을 공유할 때 슬픔이 나누어지고 작아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3주 차에는 마음이 성장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이 얘기 딱 들을 때 아이들한테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 저는 이 교육 가지고 어른들과도 하거든요. 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해도 괜찮은 교육들이에요. 자, 그리고 4주차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마음을 나누는 시간 또 시작송과 함께 마음놀이와 함께 아이들과 행동을 하신 다음에 마음 상장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놀이는 1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눈물 망토가 있고요, 선생님들의 해구름 머리띠가 있어요. 아이들이 눈물 망토로 눈물 속에 숨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 망토 한 명이 아니라 지금 15명이 다 갖고 있잖아요. 15명 망토를 쫙 펼쳐서 애들이 그 안으로 한 명씩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눈물이 바다가 돼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구름 머리띠를 쓴 선생님이 막 슬픈 이야기를 막 해줘가지고 이게 바다가 막 생겼어. 눈물의 바다가 생겨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다시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친구들이 서로 사랑해, 괜찮아, 울어도 돼, 내가 있잖아 이런 말들을 그때 언어 표현을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망토가 나중에는 나에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슈퍼망토가 되는구나를 아이들과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다? 가정활동 영상에 다 있다. 선생님도 이 얘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흘려가시면 돼요. 가정활동 영상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눈물 스폰지는 너의 눈물을 내가 빨아들여서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요. 그래서 아까 그 치자 염색 그 천연 염색은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 이걸로 선생님들 뭐 미술이라든지 다음 어떤 활동에 살림으로 쓰실 수 있어요. 천연가루 되게 중요해요.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염료는 애들 거를 선생님이 하나만 쓰셔도 굉장히 진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쓰셔도 돼요. 눈물 쟁반에다가 이거 선생님들 거거든요. 선생님들 쟁반에 그 진한 물을 담겨놓고 이 스펀지로 빨아들여서 아이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스펀지로 담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눈물을 닦았더니 그 눈물 때문에 누가 무거워졌어? 우리 스펀지가 무거워졌어. 그럼 어떡해?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다가 내가 슬프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이 너의 눈물 닦아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자, 눈물 세숫대야를 딱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눈물 여기에 담아. 그러면서 멋있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닦아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다시 스펀지가 가벼워지는 거. 그래서 너의 눈물, 나의 눈물 서로 위로해줄 때 그 눈물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슬픔 줄이 있어요. 저 슬픔 줄은 선생님들 건데 스팽클이 막 있고 되게 예쁜 리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유아용 슬픔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저 슬픔 줄이 되게 슬퍼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슬픔 안경 쓰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다 슬퍼 보여요. 다 웃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 내가 마음이 슬프면 모든 세상이 다 슬퍼 보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슬픔은 내가 다시 그 슬픔의 바다와 파도를 넘어가면 안경을 딱 벗고 뒤를 돌았을 때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줄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 줄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고요. 안경 쓰고 아이들이 이거를 다 줄을 보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줄을 다 넘어가고 나서 안경을 벗고 그 줄이 원래 어떤 색깔이었는지 확인하게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전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가랜드 이 아이들과 다 놀이하고 나면 가랜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장을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 가랜드 혹시 사용하시나요? 네, 이 가랜드는 홈페이지에 A4 용지로 저희가 다 만들어놨고요. 출력해서 코팅하시면은 1년 내내 저 가랜드 달아놓고 마음 상장 수여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인지가 성장되고 신체가 성장되고 마음이 성장되고 사회적인 모든 통합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상장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상장은 우리 원장님들이 혹시 계시면 원장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아이들 앞에서 상장을 주셔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만나고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 무엇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네 가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다. 교구를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안에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 마음빛깔을 쓰시는데 처음은 언제 한다? 무조건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그 10시에 시작된 거를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슬프고 무너지고 짜증나고 화나는 모든 순간에 이 마음빛깔 내용을 가지고 훈육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떻게 됐었지? 맞아, 우리 슬퍼지잖아. 자꾸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는데 나도 싫어, 미워하면서 혼자 놀게 되면은 저 친구 마음은 어떨까? 요 얘기를 마음빛깔을 통해서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다음 주제들은 아주 제가 심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왜 이렇게 이거는 교구 설명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가정활동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탄한 수업 준비가 선생님들의 하루의 자신감을 바꾸죠. 간편지도서를 통해서는 QR코드를 통해 선생님들이 이런 영상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수업용 PPT를 통해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더 탄탄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기 어려울 때 그냥 어플을 통해서 수업 순서 누르시면 바로 그 수업 순서에 맞는 영상들이 제공되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랑 놀이랑 홈TV를 사용하실 때에는 제가 모든 수업의 흐름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발문을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호입니다. 8호 선생님들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마음의 힘 1단계 5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슬픔에 잠겨 있느라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예절을 배우는 시간. 그럼 전통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씨와 바른 예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예절이 들어갔을까요? 인성교육진흥법 흐름과 함께 저희가 개정 누리과정 전 기존 누리과정의 주제들이 이 인성교육의 흐름과 같이 맞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절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연결도 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과 선생님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내내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사해요 예절은 뒤에 뭐가 붙을까요? 챈트송이 붙습니다. 인사해요 예절, 인사해요 예절, 말씨와 몸가짐을 이런 식으로 바로 붙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인사해요 예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사해요 예절, 인사해요 예절, 따뜻한 말씨, 바른 예절, 내가 먼저 인사해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언어 표현을 한 달 내내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세 가지 언어 표현 다 해야 되나요? 안 되면 인사해요 예절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아셨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빛깔에서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갔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드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원사정과 교육 수준에 따라 선생님들이 이거는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1주차에 인사해요 예절을 1, 2주차에 하고 3주차는 따뜻한 말씨 바른 예절, 4주차는 내가 먼저 인사해요. 이렇게 주차를 나누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1주 마음동화 여기 보시면은 인사 5가지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요런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요. 이 인사가 이번 한 달간 내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녹아내리게 해주시고요. 인사를 배우는 이 예절 달에는요. 선생님들이 오며 가는 그 나들이 때 있죠. 실외 활동 하시는 때에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그 인사를 계속해서 해보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건 신체 성장, 마음의 숨, 마음 숨, 그리고 실천 교구 확인해 주시고요. 숨 쉬는 동작은 인사하는 동작입니다. 우리 예절은 인사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활동 영상에 나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3주차는 우리 이제 인지가 성장되면서 우리 식사 예절 진행이 되고요. 4주차에는 이제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인사인형 만들고 가족가면 만드는 것도 다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언어 표현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순종 선생님들입니다. 순종은 2단계 6살 선생님들인데요. 네네 순종, 네네 순종. 나를 소중하게 바로 이렇게 칭트송 나오게 되고요. 지혜로운 말씀, 따르는 기쁨. 잘 듣고 순종해요. 잘 듣고 순종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언어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순종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에 효라는 것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은 경청을 행동화시키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은 약간 시스템적인 거고요. 순종은 자발적인 능동적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인성 덕목을 획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이해하고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경청하면 어떤 게 일어나요? 기쁨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주차에 이렇게 키를 만들어요. 열쇠를. 그게 뭐냐? 너희들이 잘 듣고 내 하고 잘 따라가면은 너희들에게 기쁨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지갑에서 돈이 나옵니다. 네, 너무 직관적인가요? 옛날에도 보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15명, 20명, 30명 있어도 말 잘 듣는 애가 예뻐요. 또 그 아이는 왠지 마이쮸 더 주고 싶고 비타민 더 주고 싶어. 뭐가 열린 거예요? 봉투 열렸네. 열쇠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을 했었을 때는 기쁨의 열매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순종 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경청 머리띠가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거예요. 자, 경청 머리띠는 3주차에 쓰시고 가는 게 아니라 4주차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는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놀이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6살 선생님들은. 자, 장바구니에 식재료 카드 할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 먼저 과일, 뭐 어류, 아니면은 뭐 가공식품에서 분류하는 것부터 먼저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한 팀 나오세요. 그럼 2명씩 이제 팀을 짜가지고 나오시면, 자, 수박을 사오시고 가지와 달걀, 우유 이 4가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잘 듣고 그 순서대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거 잘 시키시면 앞으로도 아이들 심부름 잘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머리띠를 원해서 집에 보내봤자 어차피 집에서는 이거를 또 한 번만 보시고 이렇게 재활용에 넣으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원에다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어머니 경청머리띠는 원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이들 우리 순종대장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순종대장이 그날 하루는 이렇게 심부름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 훨씬 더 선생님들 안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 순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단계는 인내입니다. 기다려요, 인내. 기다려요, 인내. 천천히 할 수 있어. 힘들어도 멈추지 마. 이렇게 선생님들이 언어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인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슬픔을 참아내고 이겨내면 다시 즐거움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점. 이것이 이제 앞에 감정을 넘어서는 인성 덕목을 우리 아이들이 일으키는 또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나고 아이들이 신체가 성장하고 인지가 성장하고 통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 동화에서 인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번데기, 보이지 않는 씨앗이 나중에 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나비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너희들의 지금의 이 시간이 나중에 너희들을 멋진 나비와 같이 꽃과 같이 열매와 같이 만들어줄 거야. 지금 공부하기 싫고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지금 나는 컴퓨터 보고 싶고 지금 나는 핸드폰 보고 싶은 것을 잠깐 참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 같은 그 능력들이 생길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인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참을 수 있는 능력. 요즘 아이들이 좀 잘 못 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인내하는 달팽이가 되어보는 활동을 하고요. 4주차 때는요. 이 선생님들이 루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인내 미션 카드를 하나하나 통과해가는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가정활동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구호합니다.
자, 화에서는요. 다스려요. 다스려요. 화난 마음 돌아봐요. 차근차근 생각해요. 네, 이것만 선생님들이 언어 표현을 하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선생님들 다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셔서 다스려요. 화난 마음 돌아봐요. 차근차근 생각.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 달에는 우리 5세, 6세, 7세 아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언어 표현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는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마음입니다. 화 자체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성이 나는 거예요. 그냥 썩나. 그런데 화를 이기는 마음은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속이 상해서 성이 날 수는 있는데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너희들한테 있어. 그래서 1단계 5살 친구들은요. 내가 장난감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쓰고 막 화산이 폭발했는데 잘 멈추고 생각해서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6살 친구들은요. 누나 거를 동생이 뺏어가지고 누나가 동생한테 엄청 화가 나가지고 네, 이 누나가 고릴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단계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공룡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여러분 아시죠?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 쳐다볼 때 제일 웃깁니다. 그건데 이제 넘어진 애는 화가 나죠. 왜 너 놀리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공룡이 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라는 감정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불쾌한 감정이에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 기분 나쁜 거를 손으로 치거나 던지거나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환경이 생깁니다. 자, 던지고 깨지고 때리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감옥을 가거나 화가 난 나보다는 맞은 애 쪽으로 네, 그 시선이 기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화가 난 걸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낸 친구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원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성질 날 수 있어. 원장님도 되게 화 많이 내. 그런데 얘들아, 화가 나고 성질 나는데 내가 그거 화가 난다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는 순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정말 자기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가장 핵심. 그렇지. 얘들아,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화를 나게 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내가 화가 났다고 그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은 욕 안 먹어. 누가 욕 먹어?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이런 화라는 주제가 나올 때는 이런 상황 설정들을 얘기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화가 난다고 내 맘대로 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이거를 좀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화를 건강하게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참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도 인간인데. 그죠? 무조건 참을 수 없어서 3단계 때 이제 2주차에서는 호흡을 하고요. 호흡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요.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나 지금 여기 마음 표현통이 있어요. 표현통에다가 카드를 꽂아요. 불 카드 딱 꽂고 나 지금 불났거든. 이렇게. 나 지금 너 때문에 화났거든. 선생님, 저 지금 이 친구 때문에 화났어요. 이 표현통을 통해서 마음을 잘 알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리고 고함상자. 6살 친구들은 고함상자예요. 내가 화나는 거를 친구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고함상자에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 풀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음 공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화를 내가 무조건 찾는 게 아니야. 화는 날 수 있는데 건강하게 풀어보자. 그리고 3단계는 7살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와 왜 화가 났는지를 써보고 화가 났더니 어땠는지 느낌을 스티커로도 붙여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내가 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뭐 숨을 쉰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춤을 춘다거나 화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을 7세 아이들은 스스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른 화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이 화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 바꿔치기 해서 또 놀아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4주차에는요, 아이들이 화 머리띠를 쓰고요. 저 캐노피에 들어가서 자기가 화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 6살 친구들은요. 고릴라 북으로 자기 마음을 막 북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북을 칩니다. 여러분 6살 20명이 북을 치면 그날 우리 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엄청 시끄러워. 막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 용도 있어요. 선생님들 용 고릴라 북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시끄럽게 해.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멈춰야 될 때는 무슨 노래 불러요? 시작송 부릅니다. 멈추게 한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내가 화난다고 마음대로 두드리니까 우리 귀가 어때? 너무 아프지? 우리 모두에게 피해야 이건, 그지? 그래서 우리 화가 났다고 했었을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이거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악보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음률 자체를 가지고 악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가정활동 영상이 있어요. 7세입니다. 7세는 공룡 머리띠끼고요. 공룡 점수판 현수막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 현수막이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공을 던지는데 탁 던지면은 바로 1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을 좀 조절해서 위로 던지면은 50점이에요. 자, 이 말은 뭘까요? 화난다고 막 하면은 점수가 떨어지고, 내가 화났지만 내 힘을 조절해서 더 이것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화난다고 막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화가 날수록 내 힘을 조절하고 내가 화가 날수록 잘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화해 감정에 대해서 배웠으면 화해 감정을 이제 이해했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적인 성장이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났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친구들이랑 같이 화를 조절하고 화를 잘 이해해서 행동해야 되겠구나를 알았다면 내가 화를 멈추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을 인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몇 월이에요? 12월입니다. 화를 내가 멈추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자, 5살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가 진짜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내가 잠깐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나에게 고마웠던 일을 찾으면 그 생각들이 승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쁘고 고마움이 가득한 마음의 힘, 감사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 언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감사. 고마워요, 감사. 모든 것이 기쁘고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챈트송.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말은 선생님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겠죠. 모두 고마워. 고마움을 전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 친구들아 고마워.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꿔주시면 한 달 내내 서로 고마워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마음빛깔 하는 거예요. 자, 1주차의 아이들과 같이 마음동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동화에서 파랑새가 나와요. 결국에는 가장 고마움을 찾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 내 가족에게 있었다. 고마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 옆에 가까운 곳에서 고마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고마움의 마음을 1년을 두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할 때도 1년 동안 나에게 고마웠던 일이 뭐였는지 생각하면서 호흡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3주차의 아이들이 그 감사 트리를 만들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감사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트리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 트리에 나에게 고마움을 줬던 선생님들, 고마움을 줬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 트리에 하나하나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서 내 감사함을 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소원도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겠죠? 자, 이때가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 저희 보시면 감사 마이크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시연 수업을 했었었는데요. 5살이잖아요? 5살인데 이 감사 연수막 앞에서 아이들이 이 마이크를 들고 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뭐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고 먹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 얼굴이 딱 나왔더니 어떤 여자애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살 친구가 오빠가 고마워요. 그래서 왜 오빠가 고마워?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오빠가 나를 이쁘다고 해줘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요런 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왜 고마워? 이제 손을 잡아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아이들이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왔던 시간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서로 고마움을 찾으며 뭉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볼게요. 자, 그러면 12월 우리 6살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저희 아시겠지만 클래식 음원이 우리 뮤지컬 감독님이 만드셨거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감독님 정진욱 감독님이라고 그 감독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이 주제들만 던져서 본인이 어쿠스틱 악기를 다 연결해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죠. 전자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들 5살, 6살, 7살을 넘어서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시면 좋아요.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가족을 마지막으로 용서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뭉클하는 노래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나는 친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너 싫어하고 이렇게 싸우는 아이들한테 조용히 가서 이 노래 좀 들려주시면 희한하게 정서가 좀 안정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모든 마음을 차르르르 녹여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1년간의 나에게 쌓였던 많은 속상했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미웠던 일을 이번 시오포 때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표현. 샤르르 용서. 샤르르 용서. 괜찮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게 바로 언어 표현입니다. 너무 말이 예쁘죠? 우리 가족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샤르르 용서하고 나면은 채트송에 따라오죠? 샤르르 용서. 샤르르 용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바로 나갑니다. 굉장히 그 챈트송도 굉장히 좋아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싸웠을 때 서로 막 기분 나빠서 보지 않았다가 서로 마주보는 눈빛에 사실은 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보여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마음 동화에 나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호흡하면서 그래, 내 무거운 돌과 같은 마음,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이 마음을 이제 사르르르 녹이고 서로를 용서하자라는 생각을 2주차에 가집니다. 그럼 3주차에는 그 마음이 이제 지금 여기 잠깐 잘못 나왔는데요. 마음 성장이 3주차. 마음이 이제 성장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이렇게 상자로 만들어요. 내 상자에 무거운 돌이 들어갔을 때 어떤지.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용서 상자를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발문 다 있습니다. 영상에.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저렇게 용서 날개를 메고요. 무거운 짐 가방에다가 이렇게 벽돌 같은 거나 이렇게 책 같은 것 좀 모아놓으면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책에다가 선생님들이 막 미웠던 일, 싸웠던 일 이런 것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무거운 짐 가방에 놓으면 훨씬 더 의미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이제 용서 날개는 날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재롱잔치 하시거나 뭐 작은 발표회 하실 때 저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다 같이 내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뭐 그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 뭐 사랑해요 이 한마디 뭐 이런 동요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엄마들 앞에서 저렇게 날개 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런 날개 달고 나들이 다니실 때 조금 달고 다니시면은 지역사회에도 좀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천사들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호 우리 이제 더 커져요 나눔인데요. 나눔은 말 그대로 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색깔의 스티커들이 있어요. 너와 내가 가진 재능과 기능은 달라. 그리고 너와 내가 잘하는 것들은 다 달라. 그 모든 마음이 모여서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면 그게 커져서 사랑이 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주차에서는요. 목도리를 아이들이 서로를 메워주고요. 특히 마니또 상자는 1주차 때부터 선생님들이 아예 마니또를 시작하시면 좋고요. 4주차 때 그 마니또를 짜잔 하고 보여주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1주차 때 했던 걸 4주차 때까지 아이들이 기억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주에 나눠서 3주차 때부터 마니또를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니또는 좀 선생님들이 이 상자는 놔뒀다가 계속해서 이 마니또 게임을 하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나눔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모 참여 수업으로 나눔 바자회를 원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또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움이에요. 마지막 감정입니다.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자체가 미움입니다.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이게 바로 이제 울퉁불퉁 미움. 그리고 나면 바로 채트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제 언어 표현하실 수 있겠죠? 미움이 작아지면 우리 모두 행복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이런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살 친구들의 미움은 엄마가 동생만 예뻐해서 울퉁불퉁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 슬픔의 기본 감정은요. 부재와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내가 이거를 상실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좀 있고 슬픔이 있다면 미움은
내 스스로 가지는 시기와 질투, 또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는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미움의 감정이 좀 더 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서 미움이 쌓인다는 것을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질투나 시기를 하게 되면 괜히 미웠잖아요. 괜히. 그것도 사실은 너만의 감정이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6살 친구들은요, 서로 굉장히 앙칼지게 이렇게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상처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로가 이렇게 계속 상처를 주다 보면 내 안에 멍이 남는다. 상처가 남아서 계속 그 부위가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 친구들은요, 왕따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왕따, 학교 폭력 요즘 굉장히 심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우리 7세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빛가라는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미움을 할 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발문도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신체 성장으로 아이들이 호흡을 통해서 내 미움을 조절하고 춤으로 표현하면서 미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 다음에 3주차에는 우리 5살 친구들이 촉감책을 만들어 보고요. 6살 친구들은 미움 가면을 통해서 내 얼굴이 미울 때, 밉지 않을 때를 직관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보여진다는 것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단계에 나오고요. 3단계에서는 미움의 말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지갑이 나옵니다. 미움의 말을 하는 것과 사랑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이 미움의 말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거 꼭 기억해서 이 부분을 아이들과 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주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통합적으로 놀이하면서 성장하는데요. 저 요술봉을 가지고 얼음같이 따뜻한 마음에 사랑의 요술을 부려서 녹아내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6살 친구들은요, 내가 선인장처럼 뾰족뾰족한 가시에 사랑의 꽃과 같은 말, 사랑의 꽃잎 같은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 그 가시를 다시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3단계 친구들은 의미 있죠? 미운 마음에 그 상처나고 찢겨지고, 예, 여기 보면은 총 맞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빵!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아, 저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런 나쁜 말을 통해서 저렇게 상처받는구나. 아이들이 생각하면서요, 이 밴드를 붙여주고 마음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도 다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아이들과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미움을 넘어서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마지막 이제 수료 전 이제 2월입니다. 2월. 자, 수료 전달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이제 겁내지 않고 6살이 돼도 괜찮아, 7살이 돼도 괜찮아, 8살이 돼도 괜찮아. 너희들은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특히 5살 친구들이 이제 6살 언니 오빠들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또 언어 표현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든지 이게 찬송이 나가게 되고요. 실수해도 괜찮아. 당당하게 도전. 자라나는 용기. 이렇게 꼭 선생님들이 같이 이 언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용기에서 나오는 마음 동안은 이제 6살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꼭 이제 그룹이 형성되면서 대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꼭 괴롭히는 애가 괴롭히고요. 당하는 애가 당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분위기가 원에 형성이 됩니다. 그때 용기 내어서 하지 마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 마음동화에서는 그런 용기를 내요. 남들이 쭈뼛쭈뼛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는 앞에 이제 미움이 있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는 미움을 받아야 돼.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게 도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용기가 이번 마지막 코스에 나옵니다.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죠?
선생님들 꼭 이번에 용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호흡과 신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성장해서 용기를 가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바다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그 바다를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항해하는 우리 항해사 모자를 만들어요. 멋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헤쳐나가는 멋진 용기대장이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용기대장 모자는 선생님들이 3주차에 보내지 마시고 4주차에 이 용기 갑옷을 입었을 때 모자를 같이 쓰게 하면 되게 멋있어요. 사진 찍었을 때 되게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 모자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저 거인 연수막을 보면서 아이들이 연기에 있는 겁쟁이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무섭게 나한테 달려드는 저 장애물을 멋지게 이겨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6살이 되고 어떤 친구와 어떤 곳을 가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배운 멋진 아이들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6살 선생님들은요, 이제 절제가 필요하죠. 7살 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많이 컸고, 네, 보이는 게 없죠. 네, 점점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저희가 언어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절제. 이제 그만 절제. 너무 좋죠, 이 말. 네, 여러분들 그만해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네, 이렇게 끝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에브리바디 같이 해볼까요?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절제를 한 다음에 멈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나를 위해 스탑. 우릴 위해 스탑. 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긴데요. 네, 6살이 이제 7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기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 하되 이제 그만 절제는 꼭 하셔야 챈트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막 과자 좋아하는 거, 몸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동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절제했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그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여기에 시간이 나오냐면요. 이 6살 친구들이 7살이 되죠. 7살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기쁨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자율이라는 인성 공부를 배워요. 그때 시간표를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제 6살이 한번 맛보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절제를 하는데 이 호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집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절제 상자예요. 여기에 이게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충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충전하듯이 너도 마음의 충전이 필요해. 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6살 친구들은 마음놀이를 하는데 비석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설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석치기를 넣었는데요. 비석치기가 굉장히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전통놀이를 보면은 행동 조절과 사회 규범을 지켰을 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비석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치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같이 아이들이 조절하는 습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임이에요. 우리 7살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책임. 자, 왜 끝까지 책임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인성과 감정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배운 이 인성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도 멋지게 시작하고 힘든 일도 끝까지 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그래서 해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이렇게 꼭 언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책임. 끝까지 책임. 작은 일도 멋지게, 힘든 일도 끝까지 해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라임은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라임에 맞게끔 언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장면들이 동화에 나오고요. 또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일에서 멋지게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공공기관에 있거나 너희들의 선생님, 너희들의 엄마, 아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끝까지 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을 때 호흡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끔 도와주고요. 3주차 때는
내가 그런 책임감을 가진 이 인성을 가지고 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혼자 할 수 있는 마음대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트로피를 만들어요. 이 트로피 만든 거는 3주차에 집에 보내지 마시고 어머님들한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4주차 때 우리 아이들 마음 상장 받으면서 트로피까지 같이 받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이제 책임 스티커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세요.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운동을 다 하거나 책임감 있게 학원 숙제를 다 하거나 했었을 때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스티커를 다 채우면 진짜 보상을 꼭 주셔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 책임 지킴이 카드는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놀이의 부모 참여 수업도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저희가 이 내용들을 상세지도서에 쭉 풀 거고요. 또 지금 실제로 행사 계획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현수막을 가지고 부모 참여 수업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사장님들께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 행사 계획안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택배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하죠. 홈페이지 가입하신 거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출력해 놓을 거 출력하셔야 됩니다. 부모 소통지 출력하시고 이제 평가 인증 환경 영역도 출력하시고 마음도장 활동지도 추가 출력하셔서 아이들과 충분히 재밌게 활동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아이랑 놀이랑 홈TV로 영상을 보고 발문 참고하시는 거. 근데 나는 발문하는 것보다 그냥 가정 활동 영상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틀어만 놓으면 안 되겠죠. 네, 틀어놓고 있다가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고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꼭 아이들이 대화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홈페이지는 지사코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사코드는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사장님에게 전화하시고 지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사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지사장님이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실 거니까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수업자료실에 수업용 PPT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를 누르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플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방금 제가 어플 통하면 이렇게 시작속 눌렀을 때 영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난 미디어 안 볼 거야. 어플로 아이들 바로 미러링으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아이디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난 됐고 아이랑 놀이랑 홈TV로 볼 거야. 아이랑 놀이랑 홈TV는 아이디 비밀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마음빛깔 누르시면 선생님들의 연령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주차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나는 근데 이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각 코스마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발문을 넣은 요거 이제 가정활동 영상을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선생님들이 나는 더 디테일하게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교사교육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대신 언어 표현이 달라요. 제가 언어 표현 바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어 표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언어 표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 표현이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PDF 자료 드릴 거예요. 끝나고 메일로 드릴 거니까 꼭 메일 적어주세요. 방금까지 네. 햇빛이 쨍쨍 나서 네, 엄마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성장교육연구소 카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될 거는 카카오 채널에 마음성장교육연구소를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음성장교육연구소에 친구 추가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면 채팅창 보이시죠? 요즘 선생님들 카카오 채널을 워낙 잘 이용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요 채팅창 누르셔서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교육팀이 다이렉트로 소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남겨주시고 또 여기에는 저희 부모교육 링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링크를 부모님들한테 전달하시려면 뭐 지사장님한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채널로 등록하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줌 링크를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그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전날 들어오시면 어차피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음빛깔의 소식들을 마음껏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리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주는 커피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자, 우리 마음빛깔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만나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 같이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선생님들, 나는 소중하다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에 함께 교육받은 선생님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 같이 외쳐볼게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야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부모교육 이번 주 목요일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링크 보내주세요. 안녕.